한국? 그 나라가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독일 약사협회 회의장 한복판에서 일본 약사가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일본의 발톱만큼도 못 따라오죠. 그런데 그 순간 한 독일 여성이 조용히 던진 단 한마디. 일본 약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뮌헨에서 약사로 일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어요. 뮌헨 대학교 병원 근처에 있는 슈반탈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경력을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독일 의료 시스템이야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건강보험도 체계적이고 약국 운영도 안정적이고 매일 약국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해드리는 일상이 저한텐 익숙합니다. 물론 가끔 짜증날 때도 있죠. 특히 종이 처방전 때문에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와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까지 오는데 처방전에 글씨가 알아볼 수 없게 써져 있거나 약품명이 틀렸거나 그럴 때마다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환자는 기다리고 하루에 몇 번씩 겪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독일 약사협회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솔직히 말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의 약국 시스템 좀 조사해 볼래요? 유럽 약사협회 공동 프로젝트인데 각국에서 대표 한 명씩 파견하기로 했거든요. 한국이요? 전화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딱히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란 K-팝, 김치, 삼성,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던가 하는 이야기 정도였어요. 아, 그리고 성형수술이 유명하다는 것도요. 물론 요즘 유럽 젊은 세대들 사이에 한국 문화가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의료 시스템이나 약학 분야에서 한국이 뭔가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회 쪽에서는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하고 약국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요.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사가 단순히 조제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직접 가보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놀랄 거라고요? 글쎄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독일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상급이라고 믿어왔는데요. 비스마르크가 만든 사회보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의료제도는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은 의료 시스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뭘 배워야 하나 싶었어요. 전자처방전이요? 저희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연계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 한국은 이미 전국 규모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서 나오기도 전에 약국에 처방전이 도착해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네 시스템 자랑은 기본이니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IT 인프라 자랑을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순간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시스템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협회에 발표까지 해야 한다고요? 누가 봐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약국도 바쁜데 일주일이나 비워두고 가야 한다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국제 프로젝트 경험은 흔치 않으니까요. 해외 시스템 조사 경험이라는 타이틀도 붙고요. 게다가 협회에서 저를 신뢰하는 인물로 봐줄 가능성도 커지겠죠. 앞으로 승진이나 다른 기회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행 경비랑 체재비는 다 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당연히 지원됩니다. 호텔도 시내 중심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무료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요. 결국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론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하자. 다녀오면 이력 한 줄 추가되는 거고, 한국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의료 시스템이 유럽보다 앞선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와서 잘 되어 있더라고 적당히 보고 썼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날까지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대충 한국 약학 시스템 관련 논문 몇 개 읽고 관광 안내서도 한번 넘겨봤죠. 한국은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라더라. 빨리빨리라더라. 그 정도. 빨리빨리 문하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가. 정밀함이 생명인 약학 분야에서 그런 문화가 플러스일 리는 없을 텐데. 그리고 장장 11시간 동안 비행해야 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피곤했지만 한편으론 조금은 신기했어요. 이 나라가 과연 제 생각을 바꿔줄 만큼 대단할까?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한국인 같더라고요. 말도 먼저 거셨습니다. 한국은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출장 때문에요. 약국 시스템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한국 시스템,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 가나 자기 나라 자랑은 기본이구나 싶었죠. 솔직히 아직도 그래봤자지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약국 시스템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전자처방, 병원 마이너스 약국 연계, 자동 조제 시스템.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런 설명들을 보면 항상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든 발표 자료에선 시스템이 완벽해 보이게 써놓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그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한참 자료를 보다가 지쳐서 노트북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진 한국에 대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생을 해서 가는데 뭘 얼마나 배우겠어 하는 생각이 더 강했죠. 그러다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태평양 바다 위를 지나고 있더군요. 끝도 없는 구름과 바다.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 나라까지 오는 거니까 혹시 모르지. 기대는 없지만 뭔가 하나쯤은 건질 게 있겠지. 그렇게 저는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요. 이 입국부터 달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기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솔직히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한다고 하니 살짝 긴장됐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도시 불빛들이 격자 모양으로 반듯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민헨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게이트를 따라 걸어가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다고. 활주로부터 터미널 내부까지 어쩐지 깔끔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이 여기저기 군더더기 없이 정확히 서 있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이런 정돈된 느낌은 잘 못 봤습니다. 특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청소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 쪽으로 가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긴 줄을 예상했거든요. 독일에서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겪는 일이니까요. 여권 검사, 질문, 대기, 또 대기. 특히 아시아 공항들은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없습니다. 전자 키오스크 앞에 몇 사람 서 있고 나머진 바로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뭐지? 여기 입국 심사 안 하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키오스크에 여권을 대라고 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해주세요. 여권을 대니까 화면에 제 정보가 떴습니다. 그 다음 얼굴 인식 화면이 뜨고 삑 소리가 나더니 바로 끝이더군요. 심사관 얼굴을 볼 틈도 없이 입국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 나라 입국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독일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여권 넘기고 방문 목적이 뭔가요? 질문 받고 줄 서고 가끔 수화물 검사에 세관까지. 솔직히 매번 지겨웠거든요. 특히 출장이라고 하면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요. 근데 여긴 시작부터 다르네요. 수화물 찾는 곳도 깔끔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짐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오고 있었고 제 캐리어도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독일에선 보통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게이트를 나섰는데요. 새벽 1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야, 새벽인데 이렇게 밝아? 공항 내부가 환했습니다.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카페와 편의점들이 여전히 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 시간이면 유럽 공항은 거의 닫다시피 하잖아요. 프랑크푸르트도 밤 11시 넘으면 대부분 문 닫는데 여긴 계속 돌아가고 있더군요. 더 신기한 건 사람들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 시간에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쳐 보이거든요.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서 줄을 섰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택시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도 5분 정도. 뮌헨에서 새벽에 택시 잡으려면 미리 예약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택시에 짐을 싣고 숙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명동이시네요. 20분 정도 걸립니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도로 사정이었습니다. 새벽인데 도로가 깔끔했어요. 가로등은 환하고 포트홀 하나 없는 매끈한 아스팔트. 독일 도로도 나쁘지 않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진 않거든요. 게다가 간간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성들도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밤에는 원래 이렇게 밝고 안전한 건가? 처음엔 무슨 축제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늦은 시간까지 가게들도 많이 열고요. 여성분들도 혼자 많이 다녀요. CCTV도 많고 치안이 좋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뮌헨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건 꽤 조심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여성 혼자 새벽에 다니는 건 권하지 않아요. 중앙역 근처는 특히 위험하고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좀 얕봤던 건가?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24시간 편의점에선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나가고 있었고요. 심지어 PC방에서는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내일 일은 어떻게 하지? 기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야행성 많아요.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치킨 먹고 카페 가고 24시간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도로에는 여성들이 혼자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고 남성들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다들 자연스럽게 움직이더군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새벽인데 이 정도로 활발하고 게다가 이렇게 안전해 보인다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호텔 직원도 새벽인데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독일 호텔이었다면 야간 데스크 직원 한 명이 졸면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한데 생기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묘하게 활기찬 느낌이 들더군요. 24시간 편의점의 환한 불빛,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조용히 움직이는 차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거 시작부터 예상이 다 틀리는데 저는 원래 모든 시스템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약국 시스템도 그게 궁금해서 온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부터 다르다고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좀 독특한 나라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체계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순간 약간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 약국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기에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이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병원 마이너스 약국 실시간 연계라는 시스템이 진짜로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약사가 환자 상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출장이지 뭐 이랬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오는 길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챕터 3 약국에 들어서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챕터 3 약국에 들어서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솔직히 좀 기대가 생겼거든요. 공항, 거리, 야경 전부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약국 시스템까지 대단할 거라고는 아직 확신 못했습니다.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까지 완벽할 리는 없잖아요. 협회에서 미리 연락해둔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메디파크 약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것부터 놀라웠어요. 출근 시간인데도 전철 안이 조용했습니다. 독일 S-반에서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떠들고 전화하고 난리인데 여긴 다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약국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봤자 약국이 약국이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 아마 독일이랑 비슷할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환자 한 분이 들어서자 약사가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고는 벌써 약 봉투를 준비해서 내놓더라고요. 처방전도 안 받았는데 말이에요. 뭐야? 벌써 조제 끝났다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독일에선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종이 처방전 들고 와야 약 조제가 시작되는데 여긴 환자가 약국 도착도 하기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처방전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아, 환자분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순간 바로 전송됐어요. 저희는 이미 30분 전부터 약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30분 전부터요? 저건 그냥 홍보용 설명인 줄 알았거든요. 병원 마이너스 약국 실시간 연계. 실제로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환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좋네요. 약사는 그냥 약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고혈압 약은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고요. 이 소화제는 식사 전에 드세요. 혹시 다른 약국에서 받으신 약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작용 확인해 드릴게요. 독일에서도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냥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단골 환자들한테는 아시죠? 하면서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번 꼼꼼히 확인하지는 않아요. 옆에서는 다른 환자와 상담 중이었는데요. 50대 남성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요. 뭔가 좋은 약 있을까요?
약사가 차근히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있으신지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에 소화제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복용법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조언하더라고요. 이 약 드시면서 며칠 지켜보시고 만약 증상이 계속되면 내과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저런 증상은 독일에선 반드시 의사 예약부터 해야 합니다. 하우스 닥터 주치에 예약하고 2-3일 기다리고 진료받고 그 다음에야 처방전 들고 약국 가는 거죠. 약국에서 이렇게 바로 상담하고 약을 추천해 주는 건 독일에선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시스템이면 환자 입장에선 정말 편하겠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약사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해서 약 추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답하더군요. 일반 의약품 범위 내에서는 약사의 전문 판단으로 권할 수 있어요.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권하죠. 약사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환자 상담은 저희 기본 업무예요. 독일과는 약사의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 약사는 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는 게 핵심인데 여긴 환자와의 상담도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더라고요. 약국 전체 분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진열대를 보니 일반 의약품이 거의 없었어요. 독일처럼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나 감기약이 여긴 모두 약국에만 있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통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선 의약품은 모두 약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사의 상담 후에 드리는 게 원칙이거든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약물 오남용 문제가 은근히 있거든요.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파라세타몰 같은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국에서 통제한다면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배를 살살 문지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제 저녁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뭔가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약사는 또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열은 없으시고요. 설사나 구토 증상은 어떠세요? 몇 가지 확인한 뒤 정장제와 소화제를 함께 권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약들 드시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만약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요. 독일이었다면 이런 증상으로는 응급실 가거나 하우스 닥터 예약하고 며칠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긴 바로 해결됐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거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침 10시인데도 거리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 있게 다니고 있었고요.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보행자 우선 문화도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을 진짜 얕봤던 거 맞네.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린 선진국이니까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들이 사실은 불편했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특히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한국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바로 근처 약국에서 대기 없이 약 받고 추가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겨우 첫 약국 방문에서 느낀 거고요. 앞으로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곳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한국 전반의 시스템인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점점 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억지로 떠난 출장인데 지금은 오히려 저 스스로가 제대로 좀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대형 병원 근처 약국들을 더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 나라 시스템 생각보다 진짜 뭔가 있습니다. 챕터 4 회의장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칠간 한국 곳곳의 약국들을 다니면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봤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오면 처방전이 이미 약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약사는 환자가 오자마자 준비된 약을 내주고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복용법, 부작용, 금기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시스템 설명이 전혀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상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믿어왔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약사협회에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반반이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팔짱 끼고 시큰둥한 표정인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새벽에도 환하게 불 켜진 24시간 약국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이 단순한 약 판매소가 아닙니다. 환자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엘레나,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독일에서 24시간 약국 운영은 인건비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밤에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응급실로 가야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독일 응급실 방문의 20%가 경증 질환 때문입니다. 그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병원 마이너스 약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는 순간 전자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됩니다. 환자는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없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바로 그때 일본에서 온 대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일본 드럭스토어 시스템보다 낫다는 거야. 우리는 감기약이든 진통제든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 돼. 훨씬 간편하지. 솔직히 이 말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게 단기적 편의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일본 대표가 순간 말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진통제 중독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 아시죠? 한국은 약사가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법을 지도한 후에 판매합니다. 상담을 통해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부터 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진 팔짱 끼고 있던 동료들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더라고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엘레나, 그러면 독일도 한국처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일 줄 몰랐어.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맞아. 특히 병원과 약국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야. 저는 속으로 미소가 났습니다. 드디어 변화를 논의할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약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독일에서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려 합니다.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환자를 위한 변화라면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독일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바뀌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뭔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한 사람의 확신에서 시작되니까요.